당시에 그 대한민국 반대한민국적인 슬로건들을 이렇게 주장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보호 철폐, 정보기관 해체, 그거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일으킨 거가 이건데 이거를 미합 분식한다. 그것도 북한 체제의 가장 반동적이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봤던 이런 사람이 이런 세력하고 같이 찬동하고 미합분식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교실마포가 하나가 아니라요 한 10개 다닙니다. 그것도 8분짜리. 그리고 지금 최정원 교수님은 한국에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근데 태영호 씨는 온 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아무리 외국에 살아서 좀 북한에 닫힌 사회에 산 사람보다는 좀 열렸다고 하지만 온 지 3년도 안 된 사람이 한 지역에 그야말로 진짜 이런 선출직 의원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과 생각해서 여기에서 적응했던 그 기간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일단은 저하고 태용호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태용호는 철저하게 북한에서 태어나서 철저히 세뇌되고 그리고 체제에 충성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호의호식하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북한에 태어났지만 부대 중 다행으로 저는 일단 북한에서 세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용호하고 저하고 차이는요, 한 사람은 세뇌됐던 사람이고 저는 세뇌된 적이 없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3년이 아니라 30년이 가도 저 지금도 김일성 시대에는 김정일이 나쁜 놈이었지만 김일성 시대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뇌가 무서운 거다. 한 번 세뇌되면 참 빠지기 힘들더라고요. 태용호가 근데 이제 3년이 돼가지고 과연 이게 빠지겠어요?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일단. 질문을 하겠는데요. 황장엽 씨가 남한에 망명하고 그랬을 때는 황장엽 씨는 이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태용호 공사 같은 경우는 북에 남아 있는 그 집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숙청당했는지 알고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태용호 집안이 척현이든 자기 쪽이든 숙청당했다는 거를 일단 무슨 어디서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도 들은 게 또 없고, 그리고 북한하고 연락을 취하는 탐정들도 그런 소식을 어디서 들은 적이 없고요. 다시 말하면 전혀 집상에 그런 소리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태용호의 지금 처갓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일성 시대 때 가장 충성했던, 우리가 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유비 다음에 누구냐, 간우, 장비 이런 순서잖아요. 이런 정도의 측군이었습니다. 500명이 하게 되면 그런 정도의 집안이에요. 온 집안에 지금 84 계열에 지금 그런 집안 추천하게 되면요, 그 자손들이 격가지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걸 다 드러낸다 일단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숙청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도 없고요. 지금 SNS상에 이 기사가 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태용호, 김정은 신종 코로나로 군대 무너질까 가장 우려, 북에 마스크 선 지원하자라는 그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분개스러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남한 자체가 지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배국들에 서듯이 마스크 지금 사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 상황에 지금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그 다음에 설사 우리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북한 준다고 칩시다. 북한이 지금 대처 지금 2,500만인데 2,500만 주민 전체 어느 시골에 지금 농사꾼 한테까지 주려면 얼마나 줘야 되며, 그 다음에 북한 체제 주게 되면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그게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가능하는 겁니다. 북한의 기득권 유지하고 군대, 당, 모든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인원이 못해도 500만입니다. 500만이 다 쓰겠죠 일단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갖고 갔습니까? 그리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왜 유지하는 게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 북한 체제가 붕괴돼야 북한 주민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자꾸 논리를 펴고 이 사람이 일단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무슨 말하고 글 쓰는 거 보니까 정신도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을 하는 거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판단이 좀 안 되는 사람이 하게 되면 뭐 시행착오겠거나 판단 미숙이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함정의 의심이 드는 거죠 일단. 네. 그렇게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까지 된다고 하면요,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을 우리의 국정을 맡기는 그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급한지, 그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 공천을 주느냐 하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그게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우리 SNS에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세력들이 급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번에 우리 김종인 씨가 뭐 태영호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가 지금 아주 지금 요즘에 소리도 없죠. 아니 김종인이 누굽니까? 천하의 김종인이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 태영호 한마디에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제가 참 그걸 보고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과연 되게 뒤에 어느 정도 되는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태영호가 했던 발언들 중에 북한의 방송을 나만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북한의 방송을 남한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보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의 가짜 교회라도 많이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북 지원 많이 해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 어느 대한민국에 잘 나가고 사선이고 오선이고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태영호가 한다면 누가 막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해의 무진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 방송을 우리나라에 아예 중계 방송까지 하고요, 방송국하는 차려가지고 맨날 이제는 그거 보고 보는 쪽 임종석이 같은 사람이 그 계산해가지고 저작권법 계산해가지고 북으로 계속 송금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뭐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뭐 장담 못하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군요. 드디어 국회까지 입성한 북한에 뭐 어쩌고 이런 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남한에서 8년을 살았지만은 남한 상황들이 아마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다 직접 다루던 친구들하고 제가 많이 대상하다가 또 제가 또 의사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지금 접촉하다가 왔잖아요. 일단 제가 의사로 환자로서 그래서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놈들 정말 대단하다. 거의 그런 수준의 예배예요. 내려와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로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설마 하고 내려왔는데 남한에 지금 8년 동안 그 수준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고려 연방제를 완성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그 남쪽의 기득권과 북쪽의 기득권이 이제 거래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태영호 공사가 들어왔다. 그 손자병법 13편을 보게 되면은 말해도 됩니까? 용감 편이 딱 나오고 그랬는데 용감 편을 딱 읽어보게 되면은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용감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뭐 과거 모든 역사 전쟁에서도 그렇고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한 세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넘어가는 게 의심은 가지만은 여기서 말을 못하겠고 태영호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북한의 아주 최고의 귀족이었더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배가 고파서 굶어 가지고 다 내려오시고 그러신 분들이신데 좀 고려 연방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에 투입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고려 연방제는 과거부터 김일성이라든가 북한 체제가 지금 추진해 왔던 거고 솔직히 남한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붙고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굳이 연방제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연방제가 무슨 내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 3만 한 6천 명 정도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어떤 그 북한을 떠나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뭐 다 이렇게 이유는 다 각각이 다르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단지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오는 가정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만 분명하고 또 와서도 사실은 이렇게 뭐 자기 부모 형제 친구들을 다 두고 오다 보니까 그런 그 정신 트라우마라든가 뭐 각종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자유행을 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그 정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뭐 100배, 1000배 남아있는 북한에 그래야면 그런 그 북한의 그 인류사 전무후무한 그런 독재 세력인 김씨 일족에 추종해서 충성해서 그런 오랜 지키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남한에서 잘 나간다 하게 되면 과연 그런 것들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과연 희망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한 사회도 똑같네. 북조선 남조선 똑같네. 우리는 영원히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겠구나.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직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어떤 누구의 발언이나 행동, 그 어떤 세상의 사물 현상도요, 그 액면 그대로보다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서 이제 그 가치를 좀 더 이제 그 깊이 파보는 거가 지금 시대에서 이런 불우한 이런 시설에는 참 이게 필수인 아마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다른 관점에서의 그 질문인데요. 지금 군대는 북한에서 갔다 오셨나요? 우리는 대학 가면 군대 안 갑니다. 그러면 군 생활을 안 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북한이 중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를 해서 전염병 차단에 주력을 해 왔는데 그쪽에도 아마 전염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물자가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그 탈북자들의 그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그 적화 야욕은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연 북한이 이런 시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남침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군량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축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어떤 그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그 남침의 그 가능성과 우려,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조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북한은 과거에 지금 그 북한이 붕괴된다 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죽었던 1994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93년 이제 1차 북핵 위기 때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 고난해군 시대, 그러니까 수백만의 아사사가 발생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있었고 실적으로 탈북자든 남한의 어떤 전문가들이든 북한 사회 북에서를 요란하게 계속 떠들어왔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굶어 죽으면서 맞아 죽으면서 병들어 죽으면서 그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아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심성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이런 그 감염병 사태에도 북한 당국은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악독하면 방송 언론은 뭐 일단 북한 거 체제 거니까 일체 기패시키고 어떤 소리도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여러 그 북한하고 얘기하면 이제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단 지금 북한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굶어 죽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방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북한은 예, 그런 희망 고문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의 그 남침 도발 능력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하지 않아도요.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남한에 이미 북한의 대남 저가 정책을 뭐 알아서 하고 있는 세력들이 뭐 너무 많습니다. 뭐 북한이 뭐 달러를 들이고 어떻게 힘을 들이고 안 해도요. 리모컨 누르고 지시만 들고면요.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저 일본의 조선이요. 얘네들이 또 이제 그 남한에 지금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남한에 지금 그 적화 공작을 얘네들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적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남한의 지금 남남 갈등 그리고 이제 국민 간의 지금 분열 그리고 모든 지금 안 좋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그 뒤에는 모든 끈을 북한에 쥐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태영호 씨 아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가 되게 많이 든다. 그래서 어디 이런 이제 강의 같은 거 나가면 굉장히 고액의 강의료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탈북자들 중에서 그 형편으로 우리 여기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뭐 상류층은 많이 유학을 보내지만 이 탈북자들 속에서 그런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전 정말 너무나 그 태영호 씨가 유리된 사람 같아요. 탈북자 속에서. 네. 그래서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자기는 항상 북에서도 누렸듯이 남한에 와서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가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조차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평생을 바쳐서 못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온 지 3년 만에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유학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쇼킹했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안 주면 강의 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최정원 교수님 같은 분도 어디 강의하실 때 그런 강의료 같은 거를 요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는 뭐 무슨 요구한 적도 없고요. 요구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얘기를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 남한 사회에 이제 파급이 돼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또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의 위험성을 빨리 깨닫고 전체 국민이 각성이 되게 되면 빨리 북한의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그 무슨 그런 그 강의비는 늘 생각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참 사람이 안 바뀌더라 하는 말 이것이 이번에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그 쉽게 사는 사람들은 그 방식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시하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그 탈북 세터민들께서는 그 북한에서 기득권자가 아니고 일반 서민이었는데 남한에 그 오신 분들도 탈북 세터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태영호 공사가 그 탈북 세터민들이 대표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요, 뭐 그거는 뭐 태영호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영호가 쓴 글과 말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표성을 질 수가 없고요. 일단은 대표가 돼도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북한 사회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가 되면요, 북한의 주민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탈북 세터민께서 생각하시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 공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요즘에서 무슨 선거법 어쩌고 해가지고, 네. 예, 아무튼 그 제가 그 태용이라는 개에 대해서 저희 그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는 걸로. 네. 예. 그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태용호 원사가 쓴 거죠. 네, 그렇죠. 그 한번 좀 들어봐 주실래요? 들어봐 주실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먼저 산층 서기실의 안호. 네. 네, 그런데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는 자기 그 친가 형제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그 변희재 씨 방송에서 보니까 자기 형이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상류층입니까 진짜. 우리 뭐 서울대 교수인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싹 빼고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란 어머니가 굉장히 교원이어서 교육열이 높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줘서 외교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치 흑수저였는데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자기 형도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라면 그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싹 빼놓고 책을 썼다는 거는 굉장히 정직치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 아까 질문지만 나왔는데 자기 처갓집도 그 누구 되게 아주 제일 그냥 그야말로 김일성하고 그 창립 세대 그 멤버인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아직도 교수 노릇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이거는 북한과 지금 태영호가 어떤 문재인 정권 안에 보호 아래 내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아 이런 사람이 강남에 국회의원이 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책을 쓰면서 감출 걸 감추고 저렇게 썼다는 책이 우리가 어떻게 수백 많은 것씩 책을 팔아주고 자기에게 부를 안겨줬는데 결과적으로 3년도 안 돼서 더 큰 거를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득권을 더 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나선다는 것이 너무나 모량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충으로 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이제 하신 얘기들을 북한의 특성상 이 태용호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그 중학교 때 뽑혀가지고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갔다 북한의 지금 최고 지금 최선이 친구잖아요. 굉장히 지금 그 자네들하고 같이 뭐 처음으로 타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의 체제 특성상 당시 그 70년대 80년대 기준으로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합당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북한에 만약에 북한 내 간부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하고 하면 그러기 전에 아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벌써 뭐 처형하고 되고 다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형도 안 되고 있고 그게 아직도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가 있고 이런다면은 여기서 확실한 그겁니다. 태용호가 남한에서 이 정도까지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태용호의 친인척들을 처형하지 않을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처형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죠. 자유통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열어보지 않은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를 받아서 너 가서 국회에 진출해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면 배제하는 거가 참 힘들죠.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참 대단하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저도 이제 북한에서 뭐 나름대로 무슨 북한 체제가 출판하는 뭐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 최고의 교육도 받아보고 또 북한에서 다양한 의사로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각계각층 남녀로서 북한 체제에서 각계각층 남녀 요소를 그런 그 의미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 태용호 개인을 태용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제 주변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지금 참석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뭐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나름의 여러분들 그 궁금증 해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뭐 이만큼 하나만 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뭐 탈북 동기 뭐 자세하게 한번 탈북 동기를 본인 얘기나 해주시죠. 제 얘기요? 예.
그 2010년도에 그 저희 그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저희 아버님도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종을 앓다가 이제 그래도 북한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폐기종 걸린 사람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사망했는데 사망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는데 북한에 사내는 들어가기 싫구나.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한 40여 년 동안이 그렇게 그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원래 우리 집안이 그 북한하고는 원래 인연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 그 친가 외가는 다 이제 남한 출신들이고 일제 시기에 일본에 건너갔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그 북한에 가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회 학문도 중요하지만 가상 학력이 참 중요하다. 제가 북한에 태어났지만은 나름의 이제 북한 체제 세뇌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 환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그런 가치 이제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태영호가 읽었던 책을 저도 읽었지만은 저하고 태영호의 그런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 살았다가는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와 같은 얘기를 후회를 또 하지 않겠냐 저희 자식한테. 그래서 대담하게 탈북을 결심하고 이미 북한 체제에 뭐 반대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하게 된 거죠.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올 때는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 저희 애. 그러니까 우리 제 동생이 먼저 그 전에 몇 년 전에 남한에 와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 가이드한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니까 대답이 곤란하시면 하나 줘도 괜찮습니다. 네. 태영호 같으면 뭐 속칭 상당히 거물급이죠. 현 정권하에서 그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현 정권하에 동의 없이 야당에 출마를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출마를 동의해 줬으면 어떤 효과를 노리고 출마를 묵인해 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또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되는 그런 남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강공교육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야당에다가 국회의원 나가는 걸 묵인해준다? 그러면 어떤 효과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면 자기들 쪽에 여당 쪽에 출마를 시키기에는 너무 국민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출마를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예측하시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거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왜 그러면 제 그 보수라고 하는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나오냐? 아무튼 그 어떤 뭐 일맥상통한 거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되겠는데 아무튼 무슨 아까도 제가 그 간단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달라붙어도 통과 못 시킬 법안은 혼자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네, 이상으로 우리 최종 교수님을 모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방송 마무리하시고 이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네, 여러분 각자 경제선 검증이 안 돼 있는 지금 보니까 그 상태에서 전해주신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또 본인은 문제가 되는 일본 출신의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부모님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평소부터 일본의 그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거를 가족들 간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 강력한 세뇌 교육에도 자본주의 그 자유주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과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태영호 공사 주변에서 벌어지는
재반 상황들, 국내적인 정치 상황 종합을 해봤을 때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역시 또 의사는 과학자죠, 과학. 이과 과학자라 그런 합리적인 의심, 여러 가지 증거를 본인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장 중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마무리하시고.